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과제, 보고서, 운동, 공부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미뤄온 그 한 통의 전화. 머릿속엔 분명히 있어요.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이.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요. 유튜브를 켜고 쇼츠를 넘기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고 죄책감만 쌓여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이 밝혀낸 지연행동의 진짜 원인, 그리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천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 영상을 닫은 직후 뭔가 하나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일부 지연행동은 게으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해요. 나는 의지력이 없어.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뭘 해도 안 돼. 근데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티모시 피클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지연행동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건 그 일 자체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렸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감정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열심히 있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뇌는 자동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제를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자기보호 전략인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결과로만 평가받아온 사람들, 노력보다 성취를 칭찬받아온 사람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시작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 감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라고 하면 왠지 멋있게 들리죠?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 같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적응적 완벽주의. 높은 기준을 갖되 과정을 즐기고 실수해서 배우는 유형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이 아이디어가 완벽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근데 그 완벽한 준비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죠. 결국 시작하지 못하고 마감만 가까워지고 결과는 더 엉망이 돼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형편없는 결과를 낳는 역설. 이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정, 번아웃과 에너지 고갈. 할 일 목록이 너무 길어요. 해야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누워버리고 싶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뇌가 과부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뇌, 특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책임, 너무 많은 스트레스 앞에서 뇌는 그냥 셧다운을 선택해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요. 이렇게 세 가지 감정, 실패의 두려움, 완벽주의의 함정, 번아웃, 이것들이 지연행동의 진짜 뿌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자신을 덜 비난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이너스. 2부 뇌는 왜 미루는 걸 좋아할까? 이번엔 뇌 과학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우리 뇌 안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변형계. 이건 감정을 담당하는 원시적인 뇌예요. 즐거움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해요. 두 번째는 전두엽. 이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진화한 뇌예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고 미래를 계획해요. 지연행동이 일어날 때는 변형계가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유튜브 보면 기분 좋아진다. 변형계의 목소리. 근데 과제 마감이 내일이잖아. 전두엽의 목소리. 일단 한 편만 더 보자.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변형계의 승리. 문제는 변형계가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SNS,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변형계를 정교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의지력만으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지쳐요. 의지력은 근육이라서 계속 쓰면 고갈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 자아고갈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형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변형계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다음 파트에서 다룰 실천 전략들입니다. 3부 오늘 당장 써먹는 5가지 전략.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지연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실천 전략을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이것들은 전부 심리학 연구와 행동과학에 기반한 방법들이에요. 전략 1. 5분 기법. 딱 5분 만의 마법.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아주 강력한 법칙이 있어요. 바로 시작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도 해요. 미완성된 일은 완성하고 싶은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속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5분 기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5분만 하자. 5분 후에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둬도 돼.
이 말의 핵심은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변형계는 5분? 그거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항이 낮아져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5분을 훨씬 넘겨서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타이머 5분 맞추고 딱 5분만이라고 속삭이면서 시작해보세요. 놀랍도록 잘 작동해요. 전략, 이 과제 쪼개기 코끼리를 먹는 방법. 코끼리를 한 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입씩 먹으면 됩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 사실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일이 너무 크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논문 쓰기, 운동 시작하기, 새 사업 계획 짜기. 이런 것들은 너무 거대해서 내가 시작 지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과제 쪼개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하기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건 너무 막연해요. 이걸 이렇게 쪼개보세요. 1단계 운동복 꺼내놓기, 2단계 운동복 입기, 3단계 집 밖으로 나가기, 4단계 헬스장 앞까지 걸어가기, 5단계 문을 열고 들어가기.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체크리스트를 완성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거든요. 그 작은 성공감이 다음 단계로의 동력이 돼요. 과제를 쪼갤 때 기준은 하나예요. 5분 안에 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드는 것. 그게 너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작을수록 시작하기 쉬워요. 전략 3. 작은 성공의 기록. 뇌에게 보상을 줘라. 우리는 보통 완성된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을 칭찬해요. 논문 제출하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겠어. 10kg 감량하면 여행을 가야지. 근데 그 보상이 너무 멀리 있으면 뇌는 지쳐버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5분이라도 책을 펼쳤다면 기록해요. 계획한 물 2잔 마셨다면 기록해요. 회피하던 이메일 하나를 보냈다면 기록해요. 이걸 작은 성공 일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돼요. 도파민이 나오고 이거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쌓여요. 둘째,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높아질수록 다음에도 시도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메모장이든 노트 앱이든 열고 매일 아무리 작아도 3가지 성공을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전략 4. 포모도로 기법. 집중과 휴식의 리듬 만들기. 혹시 포모도로 기법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에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시간 관리 기법이에요. 이름이 재밌죠?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에요. 그가 토마토 모양 타이머를 쓴 데서 이름이 붙었어요. 방법은 이렇게요. 1. 할 일을 하나 정해요. 2.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요. 3. 25분 동안 오직 그 일만 해요. 핸드폰도 SNS도 딴 생각도 금지해요. 4. 25분이 지나면 타이머가 울려요. 5분 쉬어요. 5. 이 사이클을 4번 반복하면 그때는 15분에서 30분 길게 쉬어요.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끝이 없어 보이는 작업 앞에서 번아웃을 느껴요. 근데 25분만이라고 설정하면 끝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 짧은 끝이 뇌에게 안도감을 주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줘요. 또한 5분 휴식 동안 뇌는 배운 것들을 처리하고 정리해요. 쉬는 것 자체가 생산성의 일부인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포모도로라고 검색하면 무료 앱이 수백 개 나와요. 지금 이 영상 본 후에 바로 하나 설치해보세요. 전략 5. 완벽함을 버리고 완수를 목표로 삼아라. 마지막 전략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전환이에요. 완벽주의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어.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해. 이 아이디어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묻어버렸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초창기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완성이 완벽보다 낫다. 여기서 완성은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일단 해내라는 거예요. 60점짜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피드백을 받고 성장할 수 있어요. 100점짜리 완벽한 보고서를 구상만 하다가 마감을 놓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완벽한 출발은 없어요. 있는 건 불완전한 시작뿐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만이 결국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부 번아웃과 무기력 어떻게 다를까?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 행동이 단순한 게으름이나 습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감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번아웃과 무기력증이에요.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와 달라요. 그냥 쉬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 상태에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 자신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의지력을 키워야지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전문가들이 번아웃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번아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다. 번아웃 상태일 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진짜 회복이에요. 완벽함이 아닌 완수를 목표로 삼기.